자, 이 베르베린을 먹으면은 뱃살이 빠지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혈압 떨어지고 혈당 조절까지 된다. 만능약으로 보셨죠? 의외로 이런 분들은 근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돈 낭비가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베르베린, 혈당을 낮춰주고 그로 인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고지혈증 개선, 혈압 감소, 그리고 지방간 개선까지 해주는 이 보충제, 정말 효과적인데요.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효과를 좀 못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르베린의 데이터를 보면은 혈당이 정상 이상인 분들, 경계에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 대상으로 이걸 섭취했을 때 건강상 이점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게 실험한 데이터는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게 베르베린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당뇨가 아닌 분이 이 비만과 지방간에 어떤 영향을 베르베린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등재된 저널 또한 자마 네트워크라는 자마라는 되게 유명한 거의 끝판왕 저널의 자매지인데요. 조사한 기관은 중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 특히 베이징 의대가 주체가 돼서 연구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답게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RCT라는 그 랜덤 컨트롤 방식의 이중맹검 방식으로 했고 6개월간 참가자가 총 337명. 이렇게 대규모 보충제 임상 데이터가 잘 없어요. 보통 이런 보충제 임상 데이터는 100명 이상 넘는 거 보기가 어려운데 중국답게 33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평균 연령이 42세 정도 됐고 남성이 한 65%. 모든 참가자가 당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BMI가 32, 허리둘레가 한 104cm 정도, 평균적으로 경도지방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실험군은 매일 베르베린을 1000mg, 1g씩 투여했고요. 그리고 위약군은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그랬더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내장지방이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지방간 또한 감소하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적으로 한 7.7 정도가 감소했고요. 괜찮은 수치죠. 그리고 아포프로틴 B를 감소가 마이너스 3.4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면 약간 감소한 수준이죠. 고지혈증 수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물론 약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HSCRP라는 고민감도 염증 수치, 이게 만성염증 수치의 지표죠. 이것도 0.07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오메가3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6개월 동안 돌렸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네요. 오래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체지방 감소나 지방 간의 지방 감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수치가 감소하고 염증 수치가 감소됐네요. 왜 지방간과 체지방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을 해보니까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은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혈당을 더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뱃살이 찌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이죠. 식사를 적정량을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많이 떠다니고, 포도당이 많이 떠다니면은 과잉당이 간이나 뭐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글라이코겐 같은 걸로. 그러다가 이 더 많아지면은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은 지방으로 전환해서 간이나 피하 쪽이나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면은 살이 찝니다. 그때는 이 베르베린을 먹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면 안 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의 기준에 다른 쪽으로 대사가 안 되거나 뭐 과잉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거는 혈당 조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베르베린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해 볼게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혈당이 경계에 있는 분들은 베르베린을 먹게 되면은 체지방 조절이 되고 지방간이 개선이 될 겁니다.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 공복 혈당이 뭐 100 이하로 잘 떨어지고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베르베린을 먹어도 체지방 감소가 그렇게 크게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다른 보충제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카테킨, 여주 같은 게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식후에 200 이상으로 확 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과식을 할 때는 먹어주어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식할 때 예방용으로 먹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베르베린 섭취하는 게 이득인데,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체중 감소 효과나 지방간 개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상세 설명란에 밴드나 친환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